지난 시간에 고급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개 강좌 겸 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급 과정은 물상론이죠. 물상통변론. 그래서 지금 4, 5, 6월 달에는 물상통변을 뭘로 하냐면 청간을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청간. 그래서 청간이니까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하겠죠. 일간. 근데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추나 추동,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4, 5, 6월 달은 청간 위주인 지금 고급 일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7, 8, 9월 달은 지지를 갖고 사는 월지와 일지 중심으로 한 지지론. 그래서 그것을 갖고도 3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이 1, 2로 구분이 되어 있죠. 중급 과정도 1, 2가 1은 내격이고 2는 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간이 식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주 강좌에서 2주가 남아요. 그렇죠? 2주가 남아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지난 시간에는 생극을 했죠. 생극, 상생, 상극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정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이 합에 대해서.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고급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익혀야 될 거,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던 거, 또 아직 덜 배우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불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오행이 모여서 서로 결합을 해서 물리적 변화를 할 수가 있고 화학적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해서 변화를 한다. 그걸 우리가 합의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합의화. 합한 결과가 변했다. 합의화. 그래서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청간합과 지지합이 있죠. 그래서 청간합, 지지합. 그 청간합을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 어떤 그 궁합합이라고 하죠. 부부지합. 그래서 청간합을 부부지합이라고도 많이 하고, 지지합은 여러 개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청간합은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죠. 육합. 육합은 뭐냐면 상수와 성수의 합이에요. 상수와 성수의 합. 그래서 우리가 청간을 갖다가 상수로 만들면 1, 2, 3, 4, 5라고 하는 상수와 6, 7, 8, 9, 10이라고 하는 성수를 이루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차례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에다가 5를 플러스 시키는 거죠. 전부 5. 그래서 바로 성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 더하기 5가 6이고 2 더하기 5가 7이고 3 더하기 5가 8이고 4 더하기 5가 9고 5 더하기 5가 10이에요. 그래서 상수와 성수의 합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하죠.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거를 순서로 늘어보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는. 그래서 갑으로부터, 갑을 포함해서 6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번째와 합을 한다 해서 이걸 육합이라고 한다. 6번째와 합을 한다고 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각기합, 을경합, 그다음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풀었으면 앞에 있는 상수와 갑을병정 무라고는 1, 2, 3, 4, 5번과 그 다음에 성수인 6, 7, 8, 9, 10의 합이다. 합을 하면은 변화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합했기 때문에. 두 개의 오행이, 서로 다른 오행이 합해서 믹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형태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새로운 형태가 됐건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았건, 그 새로운 형태가 된 것을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그러고, 새로운 형태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됐든 물리적 변화가 됐든 뭐냐면 변화를 하는 거예요. 합의화. 근데 어떤 경우는 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요. 합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안 하는 게 있다. 그것을 합의불화라고 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상생상극에서 과유불급 이론하고, 그 다음이 정편의 관계, 정이냐 편이냐, 그 관계보다는 양대양이냐 양대음이냐 음대양이냐 음대음,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합하는 개념에서 합이 화냐 합이 불화냐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조금 잊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첫째, 지지합이 됐건 청간합이 됐든 지지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지지에 삼합이 있고 그 다음이 방위의 합인 방합, 국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방합은. 그래서 방합이 있고 그 다음이 반합이 있고 그 다음에 육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암합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합이 있는데 바로 이 삼합이건 방합이건 반합이건 암합까지 전부 뭐야? 합을 하면은 변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것이. 그걸 합의화라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를 못한다.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 청간에 합을 했다. 합해서 새로운 오행이 탄생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반드시 뭐예요? 지지에 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깔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통근했다는 거죠. 통근. 이 통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둘이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손만 잡고. 서로 묶여 있어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합은 좋고 극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다는 개념이에요. 묶여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나쁜 걸 묶어버리면은 나쁜 게 역할을 못하니까 좋고 좋은 걸 묶어버리면 좋은 역할을 못하니까 나빠지고. 그러니까 합이 꼭 좋다? 극이 나쁘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걸 극하면 나쁘지만 나쁜 걸 극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생극이라는 원리, 음양이라는 원리, 그다음에 이 합충이라는 의미는 전부 뭐예요? 좋고 나쁜 게 미리 구별하는 게 아니다. 우리 편 나쁜 편을 피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간에 있는 합은 반드시 밑에 그것을 뿌리를 둬야만 기가 아래로 통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수기유통이라면 기가 통하는 거예요. 또 지지의 합은 위로 투출이 되는 거예요. 표상이 돼야죠.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출이라고 그러죠. 투출. 그래서 합해서 변화한 것의 가장 기본 원칙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통근해야 되고 투출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합만 돼 있는 거예요. 합만. 그럼 언제 저게 변화하냐? 운에서 들어왔을 때. 운에서. 내가 병신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병신합 그러면 요걸 이제 해야겠네. 합을 하게 되면 변화를 하니까 어떻게 변화하냐? 갑과 기가 변화를 하면 뭘로 바뀌죠? 갑과 기가 바뀌면 토로 바뀌고 을과 경이 하면 금이 되고 병과 신이 하면 수가 되고 정과 임이 되면 목이 되고 무와 개가 하면 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목화토금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토하고 금일 경우에는 요 기토는 변함이 없어요. 뭐만 변한 거예요? 갑만 변한 거예요. 을, 경이 합할 때 경은 변한 게 없죠. 을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갑과 기가나 을과 경이 지금 목과 토, 목과 금이 변해서 토, 금이 나올 때는 이쪽 계통은 변한 게 없죠. 즉 얘만 변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물상통변 아니면 우리가 그 육신통변할 때는 갑이 기한테 올인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갑이 토를 만나거든 올인을 해갖고 갑이 목 기운이 없어지고 뭘로 바뀐 거예요? 토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바뀌겠다는 거예요. 을이 경을 만났다? 을이 경한테 올인한 거죠. 그래서 갑이 기한테 올인해갖고 토로 바뀌었는데 이 토가 나한테 길이면 갑은 올인한 보람이 있을 거고 이 토가 나한테 흉실 경우에는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요? 국 쏟고 발디고 터지고 욕 먹고 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즉 올인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화의 기림까지 나가겠지만 근데 병과 신, 정과 임, 무와 개는 이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다 변해요. 그래서 병, 정, 무 3번, 4번, 5번 이 합은 화학적 변화로 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탄생을 해버리죠. 새로운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합해서 변화한 오행이 생기기 때문에 일간이 합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가 않다. 병화일주가 수로 바뀐 거고 정화일주가 목으로 바뀐 거고 무토일주가 화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본성이 뭐예요? 문의는 병화인데 하는 짓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합하는 것은 합해서 변화한 오행이 나한테 길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해갖고 좋은 것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간 자체가 합하는 것은.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 각기, 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의만목, 무게합하라고 변한 새로운 오행이 탄생을 하면은 이게 반드시 뭐예요? 밑에 통근이 일단 된단 말이에요. 통근이. 이것이 없으면은 얘가 그냥 묶여만 있는 거야. 갑과 두 개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와 개는 묶여서 활동을 못할 뿐이지 새로운 걸로 아직 화기운은 갖고 있지를 못하다. 그럼 언제 화기가 바뀌는 거예요? 운에서 사오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것이 무기화가 화로 바뀌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사주생에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변한 건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역마살이 있다. 역마살은 뭐예요? 대부분 옛날엔 좋은 것인데 지금은 주거 불안정이에요. 그렇죠? 떠돌이살이라고 그러죠. 그럼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집에 안 들어가냐 그거예요. 저도 역마살이 2개나 있거든요. 또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요. 한번 위박은 공식 위박이고 위박도 못해. 근데 그 역마가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마음속에는 언제 여행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잠재적으로. 그럼 내가 움직이느냐? 자극을 받아야 될 거야. 자극.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병원체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그것은 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헤드라이트가. 그러면 어떤 차는 헤드라이트가 나간지도 모르고 그 차 폐차될 때까지 한번 라이트 켜보지 않고 운행할 수도 있겠죠. 밤에 운행 안 하면 라이트 킬 일이 없잖아요. 어떤 차는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이 안 돼. 분명히 불량품에 뭔가. 근데 그 차 폐차할 때까지 윈도우 브러시 한번 작동도 안 해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역마살을 갖고 있다. 어떤 걸 갖고 있다. 그것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잠재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자극은 뭐냐? 합과 충과 형이란 말이에요. 합충형이 들어와야만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남자 같으면 내가 재성이 있으면 재성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성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성이 움직이려면 뭐예요? 합을 받던가 충을 받던가 형을 받던가 자극을 줘야 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한 것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근을 해야만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합이 화예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합과 방합은 3개의 기가 모였기 때문에 이 3개의 기가 모이면 이게 소정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가장 안정된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가 3개 있는 것이. 따라서 생지, 왕지, 고지라고 하는 3개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국을 형성하면서 변했기 때문에 이 삼합과 방합은 천간의 투출 여부에 관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오행으로 변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지에서는. 근데 반합이나 육합일 경우에는 불완전한 합이에요. 불완전한 합. 특히 반합은 이건 강제합이에요. 육합은. 즉 궁합을 못 치게 해서 속궁합을 볼 때 육합을 맞추는 건데 이건 강제합이라고. 나중에 지지에서 볼 때 지장간에서 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합은. 근데 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집 A라는 집 남자 집과 B라는 여자 집에 둘 간의 어떤 정략적인 혼인이다. 그래서 강제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불완전한 합이에요. 이 불완전한 반합, 삼합에서 2자만 모였다, 반합에서 2자만 모였다, 아니면 육합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운이 뭐예요? 하늘로 투출이 돼야만이 합해서 변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묘술이 지지의 묘술합이죠. 육합이란 말이에요. 묘술합. 묘술합이면 우리가 뭐냐면 묘술합화 이렇게 된 거예요. 묘술합화. 근데 묘술만 있다고 그것이 화가 되느냐?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묘술이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둘이. 손만 잡고 있다. 손 잡았다고 아무 일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고 손 잡은 게 아니라 둘이 어떤 썸씽이 있어갖고 밑에 새로운 것이 탄생이죠.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야만이 바뀐 걸로 본다.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려면 뭐예요? 얘가 자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투출이 돼야만 된다. 그럼 묘술 합화로 인정하려면 뭐예요? 천간에 정화나 병화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합의화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변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합의불화예요. 합의불화. 그래서 합해서 변화하지 않고 불화가 됐다. 이건 찜찜하겠죠. 둘이 만나서 그렇죠? 만나는데 아무런 뭐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야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이 불화가 합했으면 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불화가 되면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 모양으로 좀 찜찜한 상태다. 근데 합의화가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또 그렇진 않아요. 합의화가 돼서 토금수목화로 오행이 새로운 오행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뀐 오행이 당사자한테 길이냐 흉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이냐 흉이냐가. 그래서 원래 갑이 나한테 좋았었는데 토로 바뀌어서 길이 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갑도 좋고 토도 좋다. 좋은 게 더 좋은 걸 냈죠. 길이 길로 변했고 흉이 흉으로 변할 수도 있고 흉이 길로 변할 수도 있어요. 즉 변화하는 것은 네 가지로 변한다. 길이 길로 변한 걸 대길이라고 하고 길이 흉으로 변하면 뭐예요? 좋았던 것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괜히 합해져 갖고. 그래서 그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나쁘다. 그래서 그거를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는데 꼭 마가 끼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운이었었는데 그것이 좋아졌다. 나빴었는데 합해갖고 새롭게 발생한 그 운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야? 전화위복이 되겠죠. 나빴던 것이 좋아졌으니까 전화위복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을도 나쁜데 금도 또 나빠. 목도 나쁘고 금도 나빠. 그럼 나쁜 게 또 나쁜 거 또 바뀐 거 아니에요. 흉이 흉으로 변했죠. 그건 대흉이란 말이에요. 흉이 겹쳤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설상, 가상. 눈이 왔는데 서리가 또 내렸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하는 오행들이 나한테 그것이 뭐냐면 금상첨화냐. 좋은 게 좋은 거로 변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대길이니까. 비당에다가 바로 뭐예요? 코까지 꽂았다. 금상첨화가 되느냐, 호사다마가 되느냐, 전화위복이 되느냐, 설상가상이 되느냐. 변화한 결과에 따라서 기륭이 바뀌어버리죠. 그럼 변화해서 길로 바뀌면 좋겠죠. 흉으로 바뀌면은 후회할 거 아니에요. 괜히 합했다고. 그거를 우리가 기반이라고 그래요. 변화해서 나빠지는 오늘 기반. 그러니까 괜한 짓 해갖고 오히려 안 좋아졌다. 그죠? 긁어 부스럼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변화했을 때 이거를 길과 흉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과 흉으로.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지지합은 투출이 돼야 되고 청간합은 통근이 돼야 된다. 근데 합이 불화가 뭐냐? 왜 언제 그러면 이것이 화로 인정을 안 하느냐? 한만한 걸로 인정하느냐? 이제 그것이 한 5가지의 조건이 있죠. 5가지 조건이.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국에서는 합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그 합이 불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운에서는 합이 불화가 되었는데 사주에서는 운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각각 합으로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내 사주에서는 합이었었는데 운에서 합의화를 깨버리면은 외격 같으면 가는 거예요. 외격 같으면. 그러니까 첫째가 합이 불화가 어느 경우에 합이 불화냐? 이거는 이제 외격 사주 할 때 확격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쟁합. 쟁합이나 투합. 투합일 경우에는 합이 불하다. 합했다 할지라도 변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쟁합은 뭐냐? 쟁합은 양간 하나 놓고 음간 하나 놓고 양이 2개가 덤비는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각기합이죠. 한 여자를 놓고 2남자가 덤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싸우는 합이에요. 쟁합. 싸울 쟁자 쟁합. 이 쟁합은 둘 다 합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소리예요. 합이 불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임상가정 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2남자 중에 한 남자를 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승자와 패자로 갈리거든요. 이제 그것은 지지를 뭘 까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어지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여기서 밑에 베이스로 깔린 거 뭐냐면 밑에 토기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각기합 토가. 밑에 진술충미가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서 합해서 변화를 한 요건을 갖췄는데 불화가 된다. 각기합일 때는 이것은 합이 불화예요. 합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운에서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자 먹을 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각기합토, 각기합토가 되는 거예요. 각기합토가. 근데 운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건 뭐예요? 합이 불하다. 투합은 반대예요. 투합은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덤비는 거다. 이렇게 양을 하나 놓고 각기합, 각기합. 이게 투기라고 하는, 여자에게서는 투기라고 해서 투합이라고 그래요. 투합. 이것도 뭐예요? 합이 불하예요.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합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음 두 번째, 합을 하면은 변화를 하겠죠. 변화. 그래서 변화하는 오행. 변화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이때도 합이 불하다. 자, 을과 경이 합을 하고 있어요. 을경화 금이거든요. 여기서 을경화 금이라는 것은 밑에 일단 금기가 깔려 있다고 일단 보는 거죠.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을경화 금인데 옆에 병화가 있다. 사주에. 그러면 을경화 금, 변화하는 오행이 금 아니에요. 그 금을 극하는 오행이 화가 옆에 살아있을 경우에 화극금이 되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변화하는 오행을 죽여버리니까 이것은 합이 불하다. 또 이쪽에 만약에 신금이 있다. 신금. 이건 아니네. 이쪽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화극금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합이 불하다. 합해서 변화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이 불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화격이라는 외격이 되는데 화금격이라는 운이 있는데 화운이 들어왔다. 이건 대패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가 깨지는 운이기 때문에 합화가. 그래서 바로 합해서 변화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이 합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합이 불하다는 거예요. 합이 불하다. 세 번째, 합하려는 오행. 합하려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는 경우 이때도 합이 불하예요. 자, 을과 경이 병과 신이 합을 한다. 자, 병신합 수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에는 2번 항에 속하죠.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토국수니까 합해서 변화하는 오행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번에 변화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는 경우에 속하고, 합하려는 오행이니까 여기에 정화가 떴다. 정화. 그러면 정신축이죠. 화극금이란 말이에요. 얘를 극을 해버려, 얘가. 즉, 병이 신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이 신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합하려는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합이 불화예요. 또 이쪽에 임수가 있다. 임수가. 그러면 병신 합하는 병을 임수가 극해버리잖아요. 수국화로. 그럼 얘가 없어졌죠. 신이 결혼할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합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즉 합하려고 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이 불하다는 거예요. 합이 불하. 그럼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사주 같으면은 이 합의화가 언제 되느냐? 이 정이 지금 깽판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럼 운에서 이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합을 하잖아요. 탐함망충이죠. 지가 합하려고 충하는 걸 잊어먹어. 그게 탐함망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이 들어온 순간에 얘는 목으로 가고 얘는 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얘를 눌러버리면 되겠죠. 정을 누르려면 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정계충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으니까 둘은 합을 해요. 합의화가 된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합의화가 될 때 있고 합의 불화가 될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운에서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꾸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 복잡한 건 뭐냐? 대운에서 들어와서는 깨버렸는데 연에서 들어와서 또 이것을 다시 붙여버리고 월에서도 다시 깼다가 일에서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파도를 타겠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했다, 화했다, 불화했다, 화했다, 불화했다. 이 개념이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병신합 수여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운서, 내 사주에 정이 대운서 들어왔다. 사주는 없는데. 그럼 이것이 깨져버리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수기가 필요한 사람 같으면 안 좋죠. 깨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월에서 개가 들어왔어. 그럼 둘이 얘가 얘를 치니까 이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가 굉장히 반복돼요. 그것이 가장 비근한 것이 뭐냐? 관살 혼잡격 같은 경우에. 관살 혼잡격. 관살 혼잡이 태어난 여자는 관이 많기 때문에, 즉 정관 편관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나온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그 여자를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자 들어가죠. 환양해갖고. 근데 지금은 나한테 관살이 없으면은 활동을 못해요. 여자 같으면은. 여기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관살 혼잡이 안 돼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여기 같이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지하철 탈 수가 없어요. 0.5mm도 안 되는 이 얇은 천 갖고 서로 여러 개 붙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남녀 질세 부동석인데 어림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인정되는 거고, 직장 나가면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관살 혼잡이 결코 지금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관살 혼잡에서 그 중에 하나를 합해서 하나만 낳게 된다. 그게 합관유살이나 합살유관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굉장히 귀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귀격. 그럼 내 사주가 관살 혼잡인데 운에서 합관유살이나 합살유관은 운이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모든 연예계 사교계에서 은퇴하겠다.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숙해. 정과 하나만 딱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정숙하냐? 만약에 편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관살 혼잡이 되는 거예요. 운에서. 그럼 갑자기 마음이 수근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죠? 갑자기 탤런트가 더 멋있어 보이고, 낯선 여행지 가서 옆에 앉은 남자가 호감이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하고 운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합쳐져서 변화함으로써 생극 아니면 길흉이 계속 반복돼 나가는 거다. 반복돼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의불화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하려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의불화다. 네 번째로 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천간합은 부부합이에요. 부부합. 원래 합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극이라는 단어가 먼저죠. 우리가 성선설이 먼저냐 성악설이 먼저냐, 우리도 상극이 먼저냐 상생이 먼저냐. 근데 저희 음양오행학설에서는 상극설이 먼저 나온 거예요. 상극설. 그래서 그 상극인데 처음엔 상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고조해 보면 이거를 불승이에요. 불승. 이기지 못한다. 목은 금을 이기지 못하고 금은 화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화극금으로 된 거예요. 원래 금이 화를 이기지 못하는데 화가 금을 극한다고 바뀐 거죠. 그래서 불승이 상극이 된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양대 양, 양이 양을 극하는 것은 칠살 개념이지만 그건 윈인이다. 둘 다 서로가 필요한 거고, 양대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그게 극의 개념이 아니라 때리러 갔다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보도 않는 합이 돼버렸다. 음이 양을 극하는 것은 음이 양을 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역부족이다. 신금이 간목을 자른다. 개수가 병화를 끌어간다. 이건 전부 뭐예요? 역부족이죠. 음이 양을 극하는 거는. 그 다음이 음을 극할 때만 바로 그게 칠충 개념이고 바로 칠살 개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부부합이란 말이에요. 부부합은 제일 바람직한 합이 뭐예요? 남자집과 여자집이 평등한 집끼리, 그렇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분류끼리, 유유상종끼리 모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신데렐라가 가끔 나오죠. 신데렐라. 여기는 아니에요. 빡센 집안이고 여기는 굉장히 미천한 집안이다. 예를 들면 여긴 정승판서 집안이요. 남자는 여긴 정승판서 집의 노비다 그래요. 그럼 판서 아들하고 노비하고 결혼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쪽 집안에서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그죠? 이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천간합은 부부지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일방이 너무 왕한 것과 일방이 너무 약한 쪽은 합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갑인과 기묘가 있다. 각기 합토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밑에 만약에 진술충가 있다 그러면은 각기 합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는 밑에 록을 깔았죠. 막강하단 말이에요. 록을 깔아서. 즉 아까 우리 중국 관영 했지만 바로 이것이 왕지죠. 비견을 깔았으니까 왕지예요. 득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묘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목국토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다. 그래서 좌자살지라고 그랬어요. 좌자살지.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다. 토가 목 위에 앉았으니까 죽을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가 기운이 있겠어요? 없어요? 굉장히 없죠. 약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빵빵한 집안이고 여긴 약한 집안이에요. 둘이 합할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런 교회는 합이 불화로 본다. 합이 불화. 즉 합하려고 하는 한쪽 오행과 나머지 오행의 그 강하고 강약이 너무 현저한 차이 날 때는 합이 불하다는 거예요. 합이 불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에다가 또 베이스에 깔린 게 뭐예요? 청간합은 밑에 통분이 돼야 되고 지지합은 위에 투출이 돼야 된다. 바로 그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만 합이 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합이 불화예요. 합이 불화. 그래서 이 합이 불화냐 합이 화냐에 따라서 사주의 그 판독하는 방법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틀려진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과정에서는 뭐냐면 그냥 각기합토, 육합, 지지합 그런 합에서 변화한 것만 배우지 불화하는 이유를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격에 가서 확격이라는 데 가서 확격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거기에 이 요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건이. 확격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할 때는 확격이 되기가 않는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 명반을 보시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을경합이네 병신합이네 합은 맞아요. 합은. 근데 병신합 화수 변해서 수가 됐다는 것은 함부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조건을 피해 가야만이 되는데 합해서 변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새롭게 변화한 오행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흉이냐. 따라서 흉으로 갈 때는 차라리 합이 불화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 합의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합을 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로 나온다. 원래 길성인 별이 변해서 길이 되는 경우, 즉 대길이에요. 길이 겹쳤으니까 대길. 길이 변해서 길로 되는 경우, 또 길이 변해서 흉이 되는 경우, 흉이 변해서 길이 되는 경우, 흉이 변해서 흉이 되는 경우. 이게 흉이 겹쳤으니까 대흉이 되겠죠. 대흉. 이렇게 합이 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오행과 새로 변화한 오행에 변화가 생겨요. 즉 원래 길성인 별이 길이냐 흉이냐가 바뀌고 원래 흉성인 별이 길성이 되느냐 흉성이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병길을 이거를 바로 뭐냐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한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예요. 위 더 좋아졌다. 자 길변흉이 됐다. 바로 에드벌룬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핏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말았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에는 나쁜 게 낀다. 바로 호사다마다. 흉이 변해서 길이 됐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저승사자 앞에까지 갔다가 연마대왕 앞에 갔다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위복이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원래 흉이 있는데 변하고 또 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흉이 겹쳐버렸죠. 대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눈이 내려갖고 죽겠는데 거기에 또 뭐야? 서리까지 같이 겹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원래 있던 오행과 합을 해서 변화했을 경우에 그 변화한 오행의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금상첨화, 호사다마, 전화위복, 설상가상이라는 의미에서 길변길이냐, 길변흉이냐, 흉변길이냐, 흉변흉이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합해서 변화하면 좋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합이 불화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합해서 굳이 해갖고 나빠질 바에는 차라리 변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합의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 사주와 운에서 어떤 사주와 특정 운에서 이것이 합의화가 되느냐, 합의 불화가 되느냐, 합의화가 됐다가 다시 합의 불화가 되느냐, 합의 불화가 됐다가 합의화로 되느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운의 흐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 개념이 기초과정, 인문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문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많은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우리가 임상과정이나 다른 걸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사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정기를 갖고 보는 거예요. 고정기. 즉 벤츠 판매장에 가서 벤츠를 세워있는 차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본네트 열어보고 가서 앉아보고 핸들 한번 돌려보고 카탈로그 보고 이 차 빵빵하네, 8기통이네, 에어백 뭐 12개네, 이런 거 다 보는 건 뭐야? 내 사주를 보는 거야. 서 있는 거를 보는 거. 그거를 일단 키를 꽂고 시운전한다고 부르릉 해갖고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부터는 벤츠냐 티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떤 길을 가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그것이 어떻게 변한 길을 가느냐. 그래서 이 길을 갖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흉을 가면서도 나는 벤츠니까, 당신 벤츠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벤츠는 나온 지 3일 돼도 3일 만에 폐차 터는 차는 없어요? 벤츠도 3일 만에 폐차 터는 차 있죠. 지금 뽀니완도 아직까지도 굴러가는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좋고 길이 좋으면 물론 좋죠. 근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 가는 길이 어떠느냐. 그래서 인생이 뭐냐? 차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길변길이냐, 길변흉이냐, 흉변길이냐, 흉변흉이냐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주 명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주 명리. 근데 무조건 차가 좋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라. 차가 나쁘니까 당신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 완전 숙명이에요, 숙명. 정해진 대로 살아라는 거고. 그 제가 그랬죠. 사주 팔자가 내 인생 전체에서 지배하는 역할은 4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적으면 30%, 많아야 40%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길이라는 변수, 환경이라는 변수,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는데 40%라고 하는 그 개념은 대주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100%는 아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주 명리학은 운명학이래요. 운명학. 그 운의 기초제에 갖고 있는 것을 갖고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적응을 하느냐. 그건 운명이지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운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예요? 활인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시는 거지. 니는 티코니까 티코답게 살아라 그냥. 그럼 그 사람 살만 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이 네 글자를 합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온 말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소리예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바로 뭐냐? 길이 길, 흉이 길, 흉이 흉. 이 계속 변하니까. 그 쥐구멍에도 볕들달이 있는 거고, 그죠? 화무 11홍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고 다 피었냐? 열흘뿐이 못 갈 건데, 화무 11홍.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니까 결국은 뭐예요? 변화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지 마라. 결국은 자기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 활인업의 동양 미래 예측학의 화두는 뭐냐?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뭐예요? 세옹지마니까. 이것이 내 의견대로 의사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운에서 들어와서 갖고 계속 변화를 시키니까 나는 거기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응을.
근데 무조건 나는 벤치니까 삼판길을 가는데 저기 네팔 이런데 막 그런 길을 가는데 꼬부랑 길을 가는데 여기서 벤치니까 80km 밟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속도 20km 줄일 때는 똑같이 줄여야 되는 거고 벤치가 좋을 때는 뭐예요? 아우토반에 올라갔을 때 300km, 400km 밟을 때 좋은 거죠. 시내 운전 아무리 해봤자 여기 페라리 몰고 다니는 사람 불쌍해 어떤 데 보면 저거 페라리 몰고 가면서 저거 200km 언제 밟아올 거예요 시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가 좋으면 길도 그만큼 줘야 그 차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평지에서는 평지, 국도에서는 국도, 그 다음에 지방선은 지방도로 전부 제한 속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제한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가장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사주명리학은 어떤 기복, 내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현상은 인정하면서 가장 경제법칙,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뭐냐? 비가 오는 거 인정해라는 소리예요. 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비를 가장 덜 맞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것이 저희 미래 예측학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일기예보를 몰랐다. 분명히 지금 해가 쨍 나왔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비 쫄딱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주 명리 아니면 동양 미래 예측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문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칠판 가득히 음양오행과 우리 생활상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처방도 나오고 그다음 진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음양오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간목일간부터 쭉 시작해서 간목은 어떤 목이고 어떠한 현상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춘목이냐 하목이냐 추목이냐 동목에 따라서 임무가 뭐고 그다음 책임과 의무가 뭐냐 그렇죠? 이런 거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